제가 부탁했습니까, 창조주여? 흙으로 빚어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달라고? 제가 애원했습니까? 어둠에서 절 끌어올려달라고. 2013년 미국의 생태학자 앨리스 실버 박사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한 가지 놀라운 이론을 제시합니다. 인류는 지구에서 진화한 생물체가 아니라 수만 년 전 외계인에 의해 지구로 이주되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과도할 정도로 지능이 높은 고도로 발달된 종으로 지구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도 그와 비슷한 존재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과거 지구를 지배했던 다른 종들을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 지능이 높은 존재로 진화할 마땅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지구에서 인류가 진화한 것은 극히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하는 앨리스 박사는 6만에서 20만 년 전 완전히 진화한 현생 인류의 형태의 인간이 외계에서 지구로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는 지구에 존재했던 토착 생물 네안데르탈린, 데니소바인 등과 교배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외계 행성과 다른 지구의 환경에 인류가 적응하기 쉽도록 함과 동시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대한 면역력을 손에 넣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요. 앨리스 박사는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외계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인류는 사실상 창조되었음을 주장하였죠. 빛보다 빠른 물질은 존재하지 않기에 물리적인 한계를 고려하면 인류가 원래 살던 행성의 위치는 태양계로부터 4.37광년 거리의 알파 센타우리 부근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즉, 우리는 원래 지구에서 살던 존재가 아닌 외계인이 데려온 이민자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주장에 학계에서는 일부 박테리아가 우주에서 지구로 이동했다는 가설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외계 생물체라는 것은 너무나도 성급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러나 앨리스 박사는 해당 가설에 힘을 실어줄 여러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란 인류는 지구에 생존하기에 부적합한 특성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첫 번째 문제, 많은 사람들은 디스크를 비롯한 여러 질환들을 허리에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인류가 나무에서 내려와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한 데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앨리스 박사의 주장은 전혀 달랐는데요. 인류는 원래 중력이 약한 행성에서 서식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신체 구조로도 허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구로 이주하게 되며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길어야 20만 년밖에 되지 않은 역사는 인류가 진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고 지구의 중력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우리는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인간의 아기는 아주 커다란 머리를 지니고 있어 출산 과정에서 산모가 사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앨리스 박사는 지구의 토종 생물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오랜 기간 외계 생명체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인류였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외계인은 인류가 아주 똑똑한 생물이 되기를 원해 태아의 뇌용적이 커지는 방향으로 개량시켰을 것이며 농장 주인이 가축들의 출산을 돕는 것처럼 외계인 역시도 인류의 출산을 도왔기에 태아의 머리 크기가 커져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구에 홀로 떨어진 인류는 스스로 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고 결국 다른 토종 생물들과 달리 아주 위험한 출산 과정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인류의 생체 시계 일명 서카디안 리듬은 24시간이 아닌 약 25시간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실험으로도 증명되었는데요. 프랑스의 탐험가이자 과학자인 미셸 시프르는 나사의 도움을 받아 빛을 비롯한 그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어두운 동굴 안에서 자신의 신체 리듬을 측정했죠. 그 결과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던 생체 시계가 24.5시간으로 작동했습니다. 실제로 일반인들도 햇빛이 들지 않은 방 안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생체 시계가 25시간에 가까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약 30분에서 1시간씩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늦춰지다 결국 밤낮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앨리스 박사는 이것이 인류가 원래 서식했던 행성의 시간이 약 25시간이었다는 근거라고 주장하며 다른 동물들의 경우 생체 시계가 24시간에 맞춰져 있다는 부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번째 문제, 앨리스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태양빛에 이상할 정도로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햇볕을 오래 쐬면 피부가 변색되는 것을 넘어 화상을 입기도 하고 맨눈으로 태양을 쳐다보는 것은 찰나의 순간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박사는 주행성 생물이 이렇게나 태양빛에 민감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이는 인류가 지구보다 태양빛이 약한 행성에서 왔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인류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문명을 건설한 종인데요. 상당히 높은 지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다른 종들이
문명의 초입 단계에 진입하는 것조차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몹시 놀라운 일이라고 하죠. 앨리스 박사는 특히 문명의 발달 속도는 가능한 범주를 뛰어넘었다라고 말합니다.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급속한 문명의 발달은 인간이 외부에서 기술과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왔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하는데요. 이따금 발견되는 시대를 벗어난 유물, 오파츠나 인류 이전의 역사, 초고대 문명의 흔적은 외계 행성에서 유래했던 기술의 잔재가 세월의 풍파 속에 소실되기 전 드러난 것이라 하였죠. 6번째 문제, 생고기나 개량되지 않는 나무 열매를 거부감 없이 섭취하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류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음식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생 인류는 당장 굶어 죽을 처지에 놓인 것이 아닌 한 가능한 요리를 해서 음식을 섭취하며 과일이나 채소의 경우 오랜 시간 개량을 거친 것만을 선호하는데요. 앨리스 박사는 이 또한 인류가 아직도 지구의 음식에 적응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죠. 7번째 문제, 박사는 지구의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이 우주의 다른 곳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한다며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고도 말하였습니다. 십수만 년에 달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일부에서 향수병이 발병하고 있다는 건데요. 앨리스 박사는 인류가 우주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는 건 역시 본능적으로 자신의 기원, 즉 고향을 찾는 행위라고 설명하였죠. 이 책은 과학적 연구가 아닌 건전한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며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더 많은 증거들을 저에게 제안하기를 바랍니다. 한편 학계에서는 해당 가설에 대해 이론 자체가 허술해 동의하거나 반박할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앨리스 박사 역시 저서를 통해 이론이 어디까지나 제한에 불과함을 밝히고 있는데요. 인류는 머나먼 과거 외계인에 의해 창조된 생물체일 수도 있을까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선크림을 바르고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필사적으로 지구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